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요즘 또 대선이 끝난 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재건축 시장이죠. 특히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분당의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기사들의 어떤 심층 분석, 실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헛된 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헛된 꿈이다. 왜 헛된 꿈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종부세가 줄어드니까 보유세 완화 음지위에 따라 집주인들이 술렁거린다. 뭐 이제 세금이 줄어드니까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요? 한번 보시죠, 이따가. 자, 또 재건축 시장이 들썩거린다. 서울시 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35층 규제 철폐. 그리고 대성공항에서 이야기했던 용적률 상향, 특히 1기 신도시 뭐 그런 공약을 했잖아요. 자,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그 계획 실행으로 가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GTX 노선을 더 연장하겠다. 자, 그런데 사업상 검토해 보면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꼭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을 하니까 리모델링해서 재건축으로 전환한다. 뭐 분당 같은 데는 입지가 좋잖아요. 뭐 실제로 용적률을 상향해가지고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자,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왜 들리냐면, 사실상 이제 그 부동산 인플루언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소위 부동산 꾼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그 대선 이후에 어떤 기대감을 불어넣는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글들로 인해서, 대선 이후에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은가? 자, 그러면서 재건축이 되지 않는가? 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많잖아요. 안양, 평촌, 분당, 일산 그런 데 실수요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또 재건축까지 된다. 그러면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매수 문의가. 이런 부동산꾼들의 어떤 선동이죠. 제가 보기엔 선동이에요. 이건 선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선동을 하는가? 그 사람들은 다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강의로 먹고 살고 투자로 먹고 살고. 자, 그것에 따라 또 어떤 그 밑에 있는 투자자들이 또 들어가서 입지를 하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요런 시장의 분위기를 잘 읽어야 돼요. 이거에 이런 또 농락에 속아가지고 또 섣불리 이번에 또 매수하면 정말 꼭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노원구 같은데 작년에 뭐 한 10억에 거래됐던 게 금매로 예를 들어 그게 또 호가 한 5억 올라가지고 15억에 내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또 못 모르고 또 여기 재건축 된다고 또 15억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강남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한 두세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나 아직 분당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노원구라든지 그런 데는 실제로 계약으로는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 호가만 올리고 매물만 빠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그 부동산꾼들의 어떤 그 선동에 너무 속으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가만히 보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들이라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시세가 너무 많이 오르면 그 고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 그리고 조정의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고점을 지나서 하락으로 전환한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또 가자라는 말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들이 이미 이 법안으로 발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이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안전진단 규제가 통과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30년 된 아파트라고 해도 목동에서 그게 다 통과가 되지 않았잖아요. 경우에 따라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통과가 되면 집값이 또 오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전진단 통과라는 것은 그게 통과된다고 바로 재건축이 되나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안전진단 통과는 어느 시기가 되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그거는
뭐랄까요. 지금과 같이 집이 고점을 친 시점에는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금이 집값이 상승 초기다. 예를 들어 2013년, 14년이다. 그러면 이런 게 큰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고점 그리고 안전진단 통과가 바로 재건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해 볼 때 그렇게 큰 약발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과도한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쉽게 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또 봐야 되겠죠. 자, 대선 그 이후에 실제로 그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매물들은 분명히 감소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호가는 올리고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또 이제 과거에 바로 1, 2년 전에 어떤 상승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또 몇 억씩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 48,500건 정도. 자, 그런데 대선 이전에는 한 51,300건 정도, 30건 정도. 그러니까 3.2%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자, 경기도 지역도 아파트 매물이 98,000건에서 94,000건 정도로 3.8%가 줄었다. 인천도 아파트 매물이, 인천도 요즘 계속 하락 중이에요. 경기도도 아직도 하락 중이고, 2546건에서, 자, 21,365건에서 2546건, 뭐, 한 3.9% 정도 감소했다. 기대감으로 매물은 감소하고 있다. 뭐, 그거는, 팩트예요. 무슨 공약을 했냐면, 자, 보시죠. 재건축 추가 이익 부담금 완화. 전부 세금을 완화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평가 항목 구조 안전성 가중치 완화. 그러니까 뭐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해 주겠다. 시키겠다. 웬만한 아파트들은. 자, 그런 규제 완화. 그리고 이것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일원화해서 어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 주겠다. 자, 그 다음에 LTV를 무주택인 경우에 80%까지 적용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무주택자들이 그렇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자, 그리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건축. 자, 이것도 공약을 했어요. 이건 공약이죠. 공약. 그 다음에 한시적 중과세를 배제. 그러니까 한시적 중과세 유예를 하겠다. 자, 이런 공약들을 했는데, 이런 게 실제로 우리가 한번 따져봐서,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 한번 보시죠. 실제로 보면, 자, 중과세 유예를 해주겠다. 배제하겠다. 자, 구축 물량에 대한 중과세 유예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구축의 물량들이 나오겠죠.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중과세를 때리기 때문에 매도를 못했거든요. 70%, 80% 양도세를 내고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래서 뭐 증여 교환으로 그게 시장의 유통 물량으로 나왔죠. 자, 그런데 지난 그 2년 전에 그 상승이 왜 상승을 했냐면 시장의 유통 물량이 없어서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통 물량을 증가시켜 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소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 3법도 이것도 전셋값을 폭등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임대차 보호 3법도 뭐 4년을 2년으로 바꿔야 되겠다.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수정이 들어가면 결국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겠죠.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즘 가장 그 뜨거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3종에서 4종으로 바꾸고, 자, 어쨌든 뭐 용적률을 500% 해주겠다. 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문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 문제부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분당에 한 30만, 50만이 산다. 그러면 용적률을 300%에서 500% 올려주면 50만이 사는 도시에 70만, 80만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좁은 토지에 더 많은 인구가 산다. 이게 이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가능한 것인가? 문제가 없는 건가라고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 그 쉬운 문제도 아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면 뭐 말 그대로 혜택이잖아요. 혜택이다 보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대지 지분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용적률은 건물이 올라가면 되는 거고, 대지 지분은 내놔라, 국가에다 기부 체납해라, 뭐 그걸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공공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런 점에서는 또 논쟁의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얘기고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전진단 완화는 재건축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이게 사업성과 관련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재건축을 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이게 집값 폭등을 유도하는 그런 호재거리는 아니다. 물론 이제 상승 초기에는 그게 먹힐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집값이 고점을 치고 하락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안전진단 완화는 이건 뭐 호재거리도 아니다. 자, 그리고 35층 규제 철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규제 철폐를 했는데 그 내용에는 용적률 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동에, 예를 들어서 앞동에 50층을 짓던 중간동에서 50층을 짓던 한강변에 그것도 뭐 다 50층을 허용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뭐 미관, 경관 다 따져가지고 어떤 특수한 지역에만 그걸 허가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아무데나 50층을 넣어버리면 그 경관이 다 막히잖아요. 뒤에 있는 산들이 다 막히고 앞집 옆집 뭐 다 가리고 경관이 안 좋거든요. 미관적으로 좋거나 경관적으로 좋거나 다른 지역의 경관이 피해가 없을 때 50층 규제 완화를 철폐해주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용적률 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동에 50층 지면 밑에 동에는 똑같이 50층을 못 짓는 거예요. 더 낮게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마지막으로. 자, 대출 규제 지금 완화한다고 그게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값은 이미 급등한 상태이고, 자, 급등한 가격에 금리는 지금 인상하고 있어요. 금리가 거의 2배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가 뭔 의미가 있겠냐, 집값의 상승에. 예? 뭐 또 연끌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또 사람들이 매수하러 들어오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규제 완화라는 게 뭐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건축 때문에 뭐 일기 신도시가 들썩거린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 그거는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공약이에요. 공약이고 실제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건축은 나쁜 요소도 있다. 대지 지분이 축소된다 라고 보시면 뭐 커다랗게 지금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공약들은 거의 다가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소들이에요. 지금 가격대에서 먹힐 수 없는 호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권이 결국은 정권을 뺏긴 게 뭐냐?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뺏긴 거예요. 우리가 서울 표심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뺏겼는데 지금 새롭게 들어온 윤석열 정부에서 이 집값을 폭등시킬 어떤 요소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둔다. 분명히 어떤 장치를 걸고, 그리고 옛날부터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시장 경제를 포기하고 그냥 어떤 규제로 가다 보니까 그게 고가주택을 자극해서 고가주택이 오르고 그것이 마용성에 올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수 정권에서는 안 그렇다. 보수 정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제 뭐 국토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시장 경제로 공급 위주로 대응하기 때문에 어떤 공급에 별로 차질이 없어요. 집값이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떨어진다. 자, 그리고 우리가 PIR,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집값의 어떤 구매 능력이잖아요. 자, 그게 지금 20배. 내가 20년을 꼬박 일해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품이다라는 거, 거품이다. 이거 PIR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무시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값이 구매 능력인데 뭐 빚을 내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아주 혼돈 속으로 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원자재가 폭등해가지고 이건 뭐 석유가 지금 몇 달러예요? 뭐 130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200달러, 3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석유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계는 이제 경기 불황.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경기 불황, 즉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꾼들이 선동하는 거고, 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실제로 시장은 뭐 잠깐 뭐 문의만 많고 실제로 대치동이나 그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이 춘내 불사춘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왔는데 문의만 왔지 실제로 계약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기사거리들을 너무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다. 그리고 집값이 3배 이상 폭등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분명히 아파트 가격 사이클상 이미 고점을 쳤어요. 고점을 쳤어요. 여기서 더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한마디로 뭐랄까요? 선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계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사이클상으로도 고점으로 갔고 그리고 규제 완화도 실제로 보면 시장 경제에 충실해서 공급 위주로 가는 거고 뭐 올라갈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의 상승은 헛된 꿈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과감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결론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주택자들 교체 매매하실 분들 기다려라. 청약의 기회가 오고 있다. 지금 서울의 가점이 10점, 20점도 당첨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자, 앞으로 내년, 내후년, 2년 뒤에 서울에서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미분양은 이미 나고 있고 이제 중심지로도 미분양이 날 거예요. 어쩌면 2년 뒤에 강남에서도 미분양이 나요. 자, 그런 시기가 온다. 2년 뒤에 강남에서 미분양이 오면 사라 이거예요. 자, 오직 청약에 몰두로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지금 이 사이클상 또 분위기에 넘어가서 연끌 매수한다. 자, 영원히 고점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몇 억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대선 이후에 집값 상승, 폭등은 헛꿈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